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웃집 꽃미남님께서 어제가 새날 방송 10주년이래요. 장영진 TV도 오래오래 갑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오래오래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힘이 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문재인 시기한 윤석열 KF21 날개 꺾었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약간 좀 제목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 제가 이 앞부분에 오늘 방송 내용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눈치를 본 윤석열이 KF21의 날개를 꺾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편 이렇게 바꿔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이것도 괜찮죠. 근데 사실 둘 다 내용이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 지우기를 위해서 KF21을 지금 현재 날개를 꺾어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KF21의 날개를 꺾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지금부터 그럼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SBS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어요. KF21 생산량이 대폭으로 준다. 아니, 대폭 주는 게 아니라 반토막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원래는 40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물량수가 20대로 줄어버리게끔 돼버렸습니다. 총 120대를 생산하는 것이 최초 목표였고요. 40대를 초도 생산, 추가 생산을 80대, 그래서 총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한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갑자기 초도 생산 물량을 20대로 줄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0대랑 남은 80대랑 합쳐서 100대를 나중에 생산하나? 아니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초도 생산 물량이 이렇게 축소가 돼버리면요, 나머지 생산도 아예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요. 이게 40대 생산을 하면은 지금 필요한 돈이 3조 2천억 원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KF21 가격이 약 8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생산하면은 3조 2천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20대를 생산하게 되면은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0대를 생산하더라도 2조 원이 나오는 거죠. 즉 3조 2천억이면은 40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2조 이상을 들였는데 기껏해 절반밖에 못 얻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대량 생산으로 갈 가능성도 적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대폭 축소하는 건 뭐냐면, 야, KF21 돈 너무 많이 들어가, 안 돼, 야, 여기 투자 못 하겠다 라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즉 초도 생산 물량을 20대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라는 복선이 깔린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좋아. 왜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생산량을 줄이는데? KF 사업이 KF21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뭐냐?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초도 생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사업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기술 성숙도가 낮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이 없기 때문에 KF21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거 살 돈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가 다 있어. 아니 만들었잖아. 날아다니잖아. 그런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니? 이렇게 하면 진짜 실패하죠. 만들어가 날아다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니? 돈 못 주겠는데? 이러면 뭐야? 사기친 거예요. 국가가 개발하면 우리가 사줄게 라고 했는데 개발을 했어. 그런데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할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못하겠네. 이런 거예요. 아니 만들어 왔잖아. 근데 뭐 실패한다고 그래? 제때 사주기만 하면 성공인데 안 사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야. 만들었는데 안 사면 실패하는 거죠. 아예 만들지를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만들었다고. 자,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사업이 완전 실패하게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국방연구원입니다. 카이다. 국방연구원인데 국방연구원은요, 사실은 뭐다? 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론이 나옵니다. 뭐 민주정권에서 요구를 하면 절대 그런 결론이 안 나오지. 하지만 어디서는 나온다? 적폐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만들어주는 새끼들이 카이다예요. 국방연구원에서. 즉 뭐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라고 오더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아니 실패 가능성이 높다? 만들어 놨고 날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기술적 성숙도가 낮다? 날아다니잖아. 근데 뭐 기술적 성숙도가 낮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요, 우리가 만들어낸 FA50보다 KF21의 국산화율이 훨씬 높아요. 심지어 뭐도 있었다? 그 A사 레이더라는 거 미국에서 안 판다고 한 거, 기술은 안 판다. 완제품을 사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나라 자체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지금 개발 이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되고, 현재 FA50에 장착한, 시범적으로 장착한 A사 레이더가 꽤 성능이 좋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우리나라가 FA50 폴란드에 수출하는 버전,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쏟아 부어가지고 좋은 거 다 때려 박은 거예요. 혹시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시험 버전인 거지. 그러니까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요구한 성능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 오니까 좋은 거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자면 완전히 우리 돈 100% 들여서 시험해야 될 건데, 그나마 그 시험 버전을 폴란드에 팔 수 있어 좋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안 한다? 뭔데 이거? 이와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개소리를 하지 말라 그래요. 군사 전문가들 대단히 지금 반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2023 아덱스, 그러니까 서울 에어쇼예요. 서울 에어쇼에서 KF21 시험 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고난도 기동을 했습니다. KF21이 엊그저께 보여줬던 그 기동 상황은요, 시제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로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역대급이에요. 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지금 KF21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지금 2021년 10월에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첫 번째 비행한 게 언제예요?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에 첫 번째 비행을 했고 그 사이 시험 비행을 쭉 하고 있는데 시험 비행 한참 하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보니까 급가속, 그다음에 롤 기동, 급선회 이런 걸 다 하더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공중전에서 필요한 고기동을 다 선보였다고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를 않아요. F-35도요. 급가속, 그다음에 급상승, 그다음에 롤 이거 하는데 그건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만에 이거를 다 해치웠다고. 뭐가 기술적 성숙도가 낮는데.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 개소리 하지 마라. 도대체 뭐가 기술적 성숙도가 낮다는 거냐? 니들 헛소리 하지 말고 니들 진짜 속내가 뭔지 공개해라.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지? 라고 지적을 합니다. 진짜 이유는 뭐다? 숱한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는 말을 대단히 아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짐작은 가능하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자기들도 사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KF-21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는 말 안 하지만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무슨 정치적 이유냐? 첫 번째, 지금 세금 안 거친다며. 세수가 빵꾸 났다며. 50조나 빵꾸 났다며. 예. 그러면은 KF-21에 들어갈 돈이 있겠어요? 없는 거야. 세수가 빵꾸 나니까 그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급하게 이 전투기 구입 예산을 줄여버린 거야.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이 1번. 두 번째는 육군 등 다른 군에서 공군을 시기해서 그렇대. 자, 이거는 공개적인 거고. 그런데 실제적인 거는 이 KF-21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남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될 사업을 왜 윤석열 정부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시켜줘. 지들이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KF-21을 가장 시기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중국이고 한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KF-21 때문에 배가 아파. 일본은 자국의 국산 전투기 개발하려고 안 해봤겠어요? 지들도 5세대 전투기 개발하려고 안 해봤겠어요? 지들도 5세대 전투기 개발하려고 했거든. 심지어 F-22 랩터하고 동급의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실증기라는 것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본 개발에는 안 들어갔거든. 그런 일본은 비록 4.5세 때 조금 성능이 좀 처진다고 해도 실물이 나와가지고 외국에 팔릴 것까지 된 그런 전투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입장에서 일본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혹은 일본의 압력이 들어왔거나 혹은 일본의 입장에 동조해주는 그런 친일파들의 딴지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즉 이것이 전 정부 치적으로 남을 사업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시기 질투 때문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진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전 정부 치적으로 남을 사업인데다가 일본의 시기 질투, 그러니까 친일파의 이런 친일이에요. 아마 친일 행각인가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이 낳은 최악의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실제 이유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전 정부 치적으로 남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부러 실패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동의를 해요. 왜? KF-21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맨 처음 제안한 겁니다. IMF를 벗어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다라고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FA-50 외에 추가로 F-16급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때 결실을 보죠. 이 사이 10년, KF-21이 잃어버린 10년, 이명박 때는요, 이 KF-21 사업이 아예 폐지될 뻔했습니다. 그때는 KF-21이라 안 하고 KF-X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KF-X 사업이 이명박 때 폐지될 뻔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 겨우 살아나가지고 박근혜 말기 2015년, 2016년에 겨우 개발이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KF-21 실제로 개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개발에 들어간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개발이 끝나버린 거지. 누구의 치적이다? 오롯이 문재인의 치적이에요. 김대중이 처음 제안하고 노무현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문재인이 결실을 본 사업. 이명박과 박근혜가 딴지를 걸었던 사업. 이명박이 딴지를 걸고 박근혜는 우왕좌왕했던 사업. 근데 이거를 누가 성공을 했다? 문재인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래서 물건을 사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윤석열은 지가 물건을 사줘가지고 문재인의 치적으로 남는 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는 거지. 더군다나 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 진보 진영의 작품이에요. 보수가 안보를 더 잘한다. 보수 세력이 안보에는 안보는 보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안보는 민주 진보 진영이 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작품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군력이 언제 다 성장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언제 맨 처음 들어간 줄 아세요? 노무현 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좀 쓸만한 구축함 언제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김대중 때 들어왔어요. 광개토 대왕함이 처음 만들어진 게 김대중 때였어요. 우리나라의 해군력 증강, 김대중, 노무현 이 시기에 확 증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그 2000톤급 이런 짜잘한 그런 배들만 만들어졌지 이지스함 이런 거 안 만들었어. 정조대왕함 이런 거 누가 만듭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잖아. 3000톤급 안창호함 누가 만들었어? 문재인이 만들었어요. 안보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보를 하는 거는요, 민주 진보 진영입니다. 자, 그러니 이거를 해주겠어? 또 안보는 민주 진보 진영, 요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이 작품을 윤석열이 돈을 쓰겠어? 안 쓰는 거죠. 자, KF-21 초도 비행 작년 8월인가 했거든요. 첫 비행.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이거를 처음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날인데 그때 오지도 않았어, 윤석열. 누리호 발사 때도 안 갔지. 근데 KF-21도 그렇고요. 누리호도 그렇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성과거든. 전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 아무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카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 민영화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누가 가져간다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서 가져간대잖아.
민영화 한대잖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피와 땀이 서려 있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만든 정말 심혈을 기울인 이 작품을 얘들이 팔아넘기려고 그래. 예? 재벌들한테 팔아넘기려고 그래요. 팔아넘기려고 그러는데 막 성공하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뭐 돈도 안 주겠다.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안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가장 이로운 일이다? 일본한테 제일 유리하지. 북한도 물론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를 막 120대씩 갖고 온다? 그럼 되게 놀랄 거예요. 왜? 언제든지 전투기를 증강할 수 있잖아. 숫자를 확 늘릴 수 있잖아.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해요. 하지만 진짜 불편한 거는 누구다? 일본이죠. 일본. 지금 그 대한민국 공군이 일본 자위대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조금 밀려요. 전투기 질적으로도 조금 밀리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뭐 거의 큰 차이는 격차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KF-21을 우리가 국산을 개발해가지고 100대씩 확 깔아버린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대수를 확 늘릴 수 있다. 그럼 누가 제일 불편할까? 일본이 제일 불편해요. 솔직히 일본이 제일 불편해. 왜? 북한은 이미 지금 공군이 아니야, 사실은. 공군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공군이라고 하기 어려운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또 새로 전투기를 사들이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써. 어쨌거나 안 되는 게임이니까.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KF-21 여기에 부정적인 그 보고서를 제출한 데가 카이다 국방연구원이라 그랬죠. 이 국방연구원 출신 여기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애들이 꽤 많아. 일본 자위대 그 방위대학교 여기 졸업하고 온 애들 꽤 있어요. 옛날에 그 송영선인가 하는 아줌마 있었죠. 국방 전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성 국방 전문가 뭐 이렇게 하던 그 송영선 그 아줌마도 자위대 거기 방위대학인가 거기를 나왔어. 자위대 대학을 나왔다고. 지금 얘네들이 써 제끼는 거는 다 일본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애시당초 KF-21 빼, 돈 빼 이러니까 냉큼 거기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준 거야. 자, 참 심각하죠. 저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지우고 싶은 윤석열, 그리고 일본의 눈치를 본 윤석열, 그래서 KF-21의 날개를 꺾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얼척이 없죠. 일본에 충성하는 아니 전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우리나라 공군력이 제대로 증강이 안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일단 북한이 좋아하겠지. 두 번째는 일본이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 좋아하는 데가 어디? 중국이야. 하지만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일본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물량 자체가 많아요. 중국에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아직까지 품질이 별로 안 좋다고 하지만 물량이 엄청 많아. 그냥 말 그대로 인해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는 비행기 가지고 있는 대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일본도 F-35 갖고 있고 일본도 F-15를 갖고 있어요. F-35하고 F-15가 거의 주력인데 우리도 F-15 있고 F-16 있고 F-35 있어. 되게 그래가지고 대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전력이 비슷합니다. 일본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F-15 개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수도 많고 개량도 하고 우리보다 아무래도 조금 전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력의 격차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뭐? KF-21입니다. 그게 100대가 확 들어와 버려. 그러면요, 일본 공군 쉽게 우리를 얕보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왜 일본 그 해상 자위대 애들이 우리나라 그 구축함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위협 비행했잖아요. 그거 이제 앞으로 못해요, 그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날아갈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그냥 보고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날아갈 비행기가 있잖아. 졸라게 땡기고 가면은 10분이면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 그 전투기가 있잖아요. 그걸 풀 가속을 한다. 마 1.8로 풀 가속을 했다. 그래서 대구에서 떴으면은 20분이면 가요. 그러면은 보통 전투기가 날아오면은 이런 그 해상 초기 같은 거 도망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종합적으로 봐서 누가 제일 누가 제일 불리하겠습니까? 예, 일본이 제일 불리한 거예요. 따라서 KF-21을 사업을 일부러 좌초시키려고 하는 거는 누굴 위한 거다? 예, 일본을 위한 거야. 일본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야.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이 날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카이다, 국방연구원 이 상당수가 일본 쪽에 치우쳐 있는, 특히 일본 자위대 학교 이런 거 자위대 방위성 학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거야. 그러니 윤석열이 야 KF-21 이거 좀 날릴 수 있는 방안 없냐?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볼래? 째깍 만들어서 바친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열받는다. 참 걱정이죠. 예, 나라 꼴이 이렇게 순식간에 후진국의 나라로, 아니 식민지로 추락을 한 겁니다. 지금 F4하고 F5 말씀을 하시는데 F4, F5는요 지금 지상 지원용으로도 못 써요.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없어서 F5, F4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KF-21을 만드는 이유가 F4나 F5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앞으로 F4, F5 계속 쓰게 생겼어. 지금 참 이 카이 같은 경우에는 KF-21 함재기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형 항모까지 하겠다고 하는 판에 이거를 통째로 날려버린다? 이거 누가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자, 이 속에 천불이 올라오는데 뭐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두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